생각해요. 지금 아마 일요일 날 9일 날 오전에 최종 결정을 할 거라고 해요. 일요일 날인데. 그러면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는 정봉주 의원을 사실상의 컷오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 요거는 민심의 흐름으로 살짝 흐름을 바꿔놨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지들 경선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판결문을 봤냐? 했더니 판결문을 보니까 억울한 점도 없지 않고 이제 그 지점이 이제 다시 한번 그 공관위에서 결정하게끔 만든 요소가 됐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진짜 억울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약간의 쉴드가 좀 더 있어요. 뭐냐면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무슨 공천을 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하는 이 시점은 금요일 저녁 시간이 돼가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오전에 정봉주 의원이 공천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꾸 공천 이야기 하는데 자격 심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사하는 건데 나는 거기까지는요. 무슨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고 달리 말하면 무고에 가까운 사건을 뒤집어 썼던 데다가 아무 어떤 공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자기 희생이 한 12년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가점을 줘서라도 경선을 하게끔 해주는 게 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나는 전략 공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판결문 봤냐 그랬더니 판결문 보아하니 억울하겠네. 다만 그런 이미지는 어쩔 요 느낌으로 계속 안 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분노했던 것이고 어쨌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욕심은요. 욕심이라기보다는 김의겸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을 경선 참여 못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좀 복잡해져요. 사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근데 대승적인 측면과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봉도사가 솔직히 말하면 희생자라고 생각해요. MB 시절에 공격수로서 활용을 할 만큼 했고 당이 그럼 당 차원에서 저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나쁜 당인 한국당은요 이런 공격수들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끌어안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했죠. 근데 MB 시절에 여러분 전면에서 나가서 싸운 게 봉도사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조직적으로 계급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지금의 그런 이미지가 생겼고 충분하게 그가 고통의 시간을 좀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검토의 컷오프 대상에 올라가서 물론 당의 이 컷오프라는 것이 사실은 사적 욕망과 모략이 집약되는 곳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도부의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면 그럼 이제 모략이 판쳤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봉도사가 들어오면 자신들이 이제 입지가 낮아질까봐 이런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건데 저는 원래 민주당의 정책이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거는 국민한테 물어야 된다. 이 문제는 봉도사는 국민한테 물을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확고하게 타협점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만. 그러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선 참여까지는 허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도 마찬가지였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스스로 뭐 하차를 선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재판의 결과, 그러니까 그 재판이 그 성추행 본안을 다루는 게 아니고 명예소송에 관련된 것을 다뤘지만 그 부수적으로 성추행 요소가 없다라고 판결문에 그 적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에 관련된 재판을 했지만 성추행의 요인이 없다는 걸 확인해낸 그럼으로써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그러니까 정당이 참고해야 될 상황인데 정당은 이제 그 다른 요소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성추행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만드는 법률적으로는 해소됐지만 본인이 나중에 성추행 요소를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 속에는 정봉주 그러면은 미투 이렇게 그 등식관계가 성립한다는 요소 때문에 정무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 그 선에서 당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까 그 시민님 말씀대로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선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정당으로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감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감점을 주고 경선에 참가하는 데까지는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바로 잡아야 될 게 성추행을 인정한 바가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인지 못한 거에 대한 기자회견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한 건 아니지. 성추행을 인정한 게 아니고 성추행을 인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만남이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만남이 없었다라고 그 주장했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네네. 표현하면 이렇게 보이는 게 낫죠. 그러니까 간 적이 없다는데 네네네.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면서 스스로 셀프로 그건 자백을 그러니까 고백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추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전혀 없고요. 그건 잘못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고. 성추행 인정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선택이 애매한데 예를 들면 흉악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나쁜 범죄자인 경우라면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천 관리를 하는 조직에서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고 논란이 되는 게 싫으니까 애둘러서 컷오프 시키는 게 가장 멍청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봉주 건이 설사 그게 미투 건이라고 한들 그 건을 갖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만들어 주면서 그게 이슈가 되고 결국에는 지지층 뭉치게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자꾸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내 걸 버리는 형태로 가는 선거 전략이 제일 나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선거는 지지층을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연 확장해도 돼.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봉주는 무조건 미투야 이런 식의 뉘앙스 갖고 있으니까 선거 전략이 너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답답하다는 근데 어쨌든 거죠. 이것이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지금 예. 공천하고 그 당 지도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최근에 와서 보면은 원혜영 위원장 이후에 그 원혜영 위원장도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보면은 조금 움츠러들고 또 뭔가를 자꾸 그러니까 감추려는 것보다는 뭐랄까요, 좀 더 밖으로 드러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좀 수그러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또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판단을 그 뭐 당원들만 투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 50% 또 일반인 50% 하는데 그런 데서 자신 있게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대적 상황을 지금 공관위에서 조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은 뭐든지 드러내고 투명하게 하는 게 시대적 상황인데 하여튼 조금 그런 인상을 아니 저는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반대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공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란을 외부에 이렇게 약간 그 뭐죠? 리크? 누수되게 하는 것 자체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국민들 여론 어떤지 그리고 정봉주란 사람이 가졌던 미투 프레임을 스스로 약간 소원시켜줄 수 있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과정으로 전 정치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논란이 생김으로써 이미 그 공천 그 관련된 조직이 당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그런 걸 의도하고 그런 논란을 만들지는 않고 어쨌건 간에 정봉주 건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므로 당에 도움이 될 것 없다는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이 결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건 되게 방법이 다른 건 없어. 그러면 뒷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프레임 싸움은 피하면 안 돼. 막 부딪혀가지고 그 프레임을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프레임은 우리 편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 조국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과 여러 가지 지지율들이 다르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뭘 중도를 확장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시자고요. 문 대통령이 잘하고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한 80% 나왔던 지지율. 거기까지는 나는 민주당이 어떤 도달할 수 있는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외에 나머지 뭐 과학이라고 하는 30%는 포기해도 난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지지층이 결집이 안 된 상태에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가면 무조건 선거는 되는 거예요. 정봉주 건은 알고 보면 진짜 본인 자체가 억울하고 나 같으면요. 내가 당대표이거나 공관 위원장이라면
전략 공천해주고 싶어요. 무조건 국회 들어와서 한번 싸워봐라. 12년 동안 진짜 열심히 굶었다 하고 이런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니까 뭐 일부 몇 사람이 그걸 막 전행하듯이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분노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렷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낙곰수 이어서 MB 정부에서 공격수로서 전면전에서 나가서 싸웠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급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 정치적 거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큰 힘이 작동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또는 우리 민주 진보 세력들은 봉도사한테 어느 정도 부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일이 커져버렸고 이것이 뭐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데미지 먹을까봐 당이 움츠리거나 또는 그걸 이용해서 상대 후보가 모략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관이든 공관위는 제가 확인 안 했죠. 공관위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고 그다음에 당 대표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언더에서 지금 모략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우리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단호하게 배척해서 저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심판 받으면 되는 겁니다. 봉도사는 본인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미투라고 치더라도 그런 논란을요 잘 벗겨내면 반전 효과가 있어요. 아 오해한 거네 진짜 억울하겠네 하면 그렇지. 더 결집이 생기기 때문에 간혹은 논란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조중동 프레임에 그냥 먹히는 거고 논란을 만들어서 그 이슈 파이팅에서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강한 여당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1, 2년 집권할 게 아니잖아. 계획은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금의 무슨 신종 코로나 이전에 검찰에 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연속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못 이겨내면 안 되고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 일찍 상당히 결정할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우리의 목표는 정봉주를 찍어라 아니에요. 경선할 기회를 줘라잖아요. 그렇지 기회를. 근데 심지어 그 상대가 금태섭이야. 자유한국당 가도 아무 이상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더 우리가 열받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봉도사가 설사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나가더라도 봉도사 대신에 누군가가 될 사람이 봉도사 정도 급이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막 들고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봉도사가 지금 이 프레임은 봉도사가 안 나가면 금태섭이 되게 생겼거든요. 기회는 무조건 줘야 된다. 그 이야기 드리고. 그건 너무 잔인합니다. 봉도사한테 너무 잔인해요. 뭐가? 그렇게 되면 봉도사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진짜 그 상처만 주는 거거든요. 진짜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MB 때 기억들 못 하시죠 지금 솔직히 말해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미친 듯이 싸운 사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검증 소위를 안 거치고 바로 이제 공관위로 건너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하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 알고 있는데 못 가는 거야. 그냥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파 싸움 이런 거 다 얘기 안 하는 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건데. 아는데 그 이야기는 대충 나갔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역 내 원래 있던 노원 지역 내 파워 게임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한 대우, 대가, 뭔가 보답, 보은 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할 때는 엄청 써먹고 좀 불편하다 싶으면 거리 두고 하는 건 좋은 방식은 아니고 야 진짜 열심히 한 12년 고생했는데 이 사람이 최소한 전략 공천도 아니고 경선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노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요.